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관심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최근에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수출 호조세 유지 탑5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선박 자동차 부품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세요. 이 자동차 업종이 보시면 2022년 하반기까지 계속 수출이 호조가 될 거다. 2022년 하반기 어디에요? 내년까지죠. 내년까지. 예,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계속 수출 호조세가 유지가 될 거다. 보시면 되고, 이 자동차가 이렇게 수출 호조가 유지됨에 따라서 자동차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 또 같이 내년 하반기까지 수출 호조세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자동차 업황도 전반도 지금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섹터가 이렇게 수출이 유지됨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과 단기 전망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보시면 최근에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글로벌 생산이 차질이 됐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심화가 됐죠. 그래서 5월이 이 반도체 부족 사태가 피크를 찍었죠. 보면은 그래서 올해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해서 올해 생산 차질 물량이 약 360만 대. 360만 대를 생산을 못 한대요. 반도체로 인해서. 그리고 보시면 차량용 반도체 재고가 1분기 중에 대부분 소진에 따라서 2분기가 생산 차질의 피크다. 2분기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2분기는 4월, 5월, 6월이죠. 이번 달까지 이때가 제일 안 좋고 이게 끝나면 다시 좋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인데요. 보시면 차량용 반도체로 인해서 지역별 생산 감산 물량을 보면 올해죠. 보면은 유럽이 제일 많죠. 유럽이 워낙 자동차 시장이 크니까. 그 다음에 어디요? 북미, 캐나다하고 미국 쪽이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 기타 아시아, 중국 이렇게 보면은 지금 타격이 유럽과 북미 쪽이 가장 크죠. 미국 디트로이트 3사의 반도체로 인한 감산 규모요. 지금 감소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50% 늘어났고, 그다음에 포드가 50%, 그다음에 스텔란티스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 GM도 지금 1분기 대비 대폭 확대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현재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완성차 생산 물량이 차질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데 상대적으로 이 아시아 지금 좀 양호합니다. 아시아지역 토요타 보시면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정도 늘어간 930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크게 타격이 없었고,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의 글로벌 가동이 중단되고 있지만, 다른 유럽이나 북미 시장에 비하면 생산 대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아시아 지역이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반도체 공급 차질 원인이 뭐냐? 첫 번째로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공급 차질이다. 지금 보면은 텍사스 한파 나왔죠?
인피니온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하는 회사.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죠. 올해 초. 그 다음에 일본의 르네사스 차량용 반도체 3위인가요? 일본의 르네사스가 불났죠. 화재가 났죠. 대만이 가뭄이었죠. 왜? 대만은 지금 TSMC가 있죠. TSMC.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의 거의 70%가 TSMC에서 나온다고. TSMC가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산업 용수가 부족하면서 이런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이 TSMC의 생산이 집중돼 있어요. TSMC는 대만의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죠. 주식 투자하신 분 다 들어봤을 겁니다. TSMC. 보시면 TSMC가 이 MCU가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생산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 투자 현상이고, 그 다음에 TSMC가 글로벌 MCU 생산량의 70%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SMC 말고는 지금 다른 곳은 생산하는 회파가 30%밖에 안 되는 거죠. TSMC가 지금 생산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전 세계 이 MCU도 지금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보면은 이로 인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 분야 인프라를 미국에서 계속 구축을 한다 강조를 하고 있죠. 지금 대만의 TSMC에 너무 집중돼 있다. 미국에도 공장을 지어서 생산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TSMC도 지금 미국에 공장을 건설할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죠. 자, 보시면 지금 MCU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르네사스가 1등이네요. 일본의 르네사스 1등인데 이 르네사스의 생산 물량을 보시면 28나노에서는 TSMC가 생산하고 있고 40하고 45나노도 지금 10%가 TSMC고, 그렇죠? 거의 TSMC 말고는 생산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MCU 시장 점유율 2위 NXP 반도체도 보시면 16나노하고 28나노 다 TSMC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 인피니온도 보면은 16나노 TSMC, 40하고 45, 65 이런 데도 다 TSMC입니다. 보시면 이 MCU 1, 2, 3위 업체가 합산 점유율을 보시면 거의 70%예요. 거의 70%의 물량을 TSMC가 독점을 하고 있다.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공급이 차질해요. TSMC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 여기 가뭄. 그래서 사몸 용수가 부족했죠. 그래서 생산을 못했죠. 그래서 공급이 차질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기존의 자동차는 내연기관의 자동차들은 그냥 기계였어요, 기계. 근데 현재 이제 미래 자동차들 있잖아요. 이제 나오고 있고 미래 자동차들은 그냥 대부분 자동차들은 전자장치예요, 전자장치. 반도체가 없으면 이 전자장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자율주행차라든가 커넥티드카 이런 것들이 지금 증가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피니언에 따르면 전기차의 반도체 수요는 동급 내연기관차의 2배래요. 엄청나죠? 그런데 지금 이 전기차 다음에 뭐죠? 지금 계속 개발하는 게 자율주행차죠. 자율주행차는 이 전기차 대비해서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몇 배 이상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하는 게 이 차량용 반도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ADAS나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 자, 이렇게 고도화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고 있죠. ADS의 기능에 투입되는 반도체 원가가 $160에서 $180 수준이지만 이게
이게 레벨 2 플러스로 가면 280에서 350달러가 되고, 그 다음에 레벨 4 이상으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간다고 하면은 1150달러에서 1250달러예요. 반도체 기술이 고도화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벨 2에서 2 플러스 레벨 4까지 나왔죠.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보시면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계속 발전되고 있죠. 발전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술을 보시면 거의 레벨 0가 52%, 레벨 1이 40%, 레벨 2가 한 7%인데 이게 점점 5년 후에는 레벨 1이 점점 줄어들고 레벨 2가 늘어나고 레벨 3가 늘어납니다. 레벨 1, 레벨 2 늘어나죠. 점점 레벨이 고레벨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 공급난의 해소 시점 보면은 이게 단기로는 올해 3분기에, 중장기로는 내년 하반기 시점에 부정현상이 해소될 거다 라고 했죠. 네. 지금 당장은 3분기 정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안정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왜냐하면 2021년에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전년 대비 한 60% 증산한다고 해요. TSMC가 증산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화재로 인해서 불났던 르네사스, 일본 르네사스가 7월 초에 공장 가동 정상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로는 수급이 좀 괜찮아진다. 근데 하지만 중장기로는 여전히 반도체 공급 부족이 계속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보시면 반도체 공급난 완전 해소 시점은 2022년 하반기가 될 것이다. 하반기 된다. 그래서 지금 인텔의 CEO는 2022년 내년 이후로도 수년간 지속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지금 가트너의 반도체 수급 밸런스 전망을 보시면 이 노멀존에 가기 위해서는 기적인 내년 2분기죠. 내년 2분기 정도 돼야 쇼티지가 발생을 안 한다는 거죠. 내년 2분기. 그러니까 아직도 1년 정도는 공급 부족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러면 이 자동차 시장 글로벌 신차 수요 동향과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악재였죠.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동안 자동차 업종의 악재였는데 이제 호재를 볼게요. 호재. 글로벌 신차 동향 및 전망. 그러면 글로벌 신차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글로벌 월별 연환산 계절 조정 지수 추이를 보시면 올해 이제 3, 4월 달에 좀 회복이 되고 있죠. 거의 1, 2월 달에가 거의 최저점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수요가 지금 1, 2월 달에 최저점이었는데 3, 4월 달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이런 수요를 회복을 주도하는 지역은 미국과 유럽. 미국과 유럽이 전 세계 자동차 중 1, 2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라든가 중국은 신차가 수요세가 증가 한풀 꺾였다고 합니다. 보시면 4월에 지역별 신차 판매 중가율을 보시면 글로벌하게는 78%가 늘어났고 미국은 115%, 그 다음에 서유럽, 유럽은 271%. 유럽이 제일 많이 늘었죠, 신차 판매가. 그 다음에 국내는 시장은 마이너스 4% 역성장했고 중국도 8%밖에 안 나왔죠. 지금 유럽과 미국의 신차 판매율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백신 보급 확대로 인해서 판매 모멘텀이 강화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분기가 올해 가장 높은 전년비 판매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2분기가 코로나 이후에 최악이었죠. 최악.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31%였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이때가 가장 최악이기 때문에 올해 2분기는 이 판매량이 급증하지는 않았지만 작년 2분기에 대비해서 올해 판매량은 성장률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40%. 그리고 이 백신 접종률이 지금 빠르게 상승하면서 미국하고 유럽 이런 쪽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런 수요가 회복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은 이머지 국가, 신국들이 백신 접종률이 좀 낮죠. 하지만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점점 신국도 백신을 맞고 경제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수요도 늘어날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판매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의 월별 판매 추이를 보세요. 올해 1월달 2월달부터 저점을 찍고 지금 급증을 하고 있죠. 제가 3월하고 거의 4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의 미국이 지금 백신을 많이 맞고 있고, 일명 이제 그죠. 이제 보복 소비들이 나온 거죠. 보복 소비. 자동차 타고 지금 여행을 가야 되겠다. 이런 보복 소비들이 나오면서 급증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급증했다가 다시 밑으로 밀렸고, 독일도 지금 보시면은 3, 4월 달, 3월 달, 4월 달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영국도 보시면은 거의 3, 4월 달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3, 4월 달 성장을 하고 있고, 한국은 조금 떨어졌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지금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인도는 조금 신흥국은 아직은 좀 떨어졌고, 됐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이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는 악재가 있지만 이제 좀 해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신차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호재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자동차 업종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우려 해소 지점을 주목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2분기 수요가 회복이 된다. 2분기 5월 달에는 최악이었죠. 최악, 일시적 부진 후에 이제 회복세가 진행이 된다 해서 연간 성장률을 보시면 작년 2분기 이때 코로나 이후에 최악이었을 때 연간 성장률이 이제 올해 1분기하고 2분기에는 거의 각 19%, 40%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죠. 왜 이렇게 40%가 나왔냐? 이때 대비하는 겁니다. 이때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올해 2분기는 지금 엄청나게 좋아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완화가 된다. 그리고 지금 5월을 피크로 인해서 점점 생산 차질이 줄어든다 하죠. 그리고 민주당도 보시면 반도체 생산과 R&D를 위해서 520억 달러, 거의 55조 정도 되나요? 이거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죠. 그래서 이제 점점 차량용 반도체 문제는, 수급 문제는 조금씩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판매하고 금융법인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메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를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판매 금융법인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대차의 북미 시장 재고 계열수를 보시면 거의 재고가 엄청 낮습니다. 4월 달에 재고가 지금 2.7개월이에요. 그 전에는 지금 보통 3개월 이상 됐죠, 재고가. 재고가 낮다면, 재고 계열수가 낮은 거는 좋은 거죠. 점점 재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차가, 중고차라든가 신차가 엄청나게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완성차 수익성은 2분기에 또 한 번의 레벨업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다 부족분에 대한 증산,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신차가 확대가 된다. 제네시스 EV 모델이 출시될 전망인데, E802, EV70, EV602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에서도 포드는 머스탱 마하, GM은 쉐보레 볼트, 캐딜락은 캐딜락 LIRIQ인가요? 예, 좀 어렵네요. 이런 지금 전기차들이 출시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신차들이 그동안 지연이 됐는데 신차 출시가 된다. 그래서 하반기에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런 신차 효과로 인해서 이 부품업체들의
특히 이 부품업체들의 수혜가 클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반도체 공급은 현재 좀 진행되지만 우려는 회수가 되고 있다. 거의 5월에 최악이었죠. 회수가 되고 있고, 판매나 금융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재고가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재고 확충과 전기차 신차 출시다. 네, 재고를 확충해서 하반기 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라든가 글로벌 전기차가 출시 예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황이 2분기 이제 2분기 지나고서서 점점 개선되고 수출이 계속 호조세를 이어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업황이 점점 좋아지는데 관련돼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타이어 업체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보시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보시면 올해 2월 23일 날 이때 고점을 찍죠. 이때 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3개월 동안 조정을 했죠. 가격 및 기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를 냈어요. 이제는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서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 물량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트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실적도 보시면 또 지금 작년에 매출 6조 4천억에서 올해는 7조 넘게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6,283억에서 7,578억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 성장할 거고, 내년에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지금 올해 42%로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지금 작년 기준으로 11,000%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유보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ROE는 7%대인데 7인데 자동차 업종 자체가 ROE가 낮습니다. ROE가 낮아요. 그래서 보통 10 전후입니다. 10 전후. 10보다 높으면 좀 좋은 거고 10보다 낮으면 그냥 일반적인 거. 그래서 이 ROE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은 당연히 낮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서 지금 펀은 11배 정도 됩니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2,000원, 52,500원 전후 요 정도 근처에 오면은 조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냐 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현대모비스를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자동차 부품업체죠. 현대모비스는 올해 1월달에 고점을 찍습니다. 거의 40만 5천원을 찍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33% 정도 가격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도 보시면 1월달부터 6월이니까 거의 5개월 동안 조정을 해요. 5개월 동안. 근데 조정할 만큼 했습니다. 기간 조정할 만큼 했고, 그 다음에 저는 가격 조정도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여기서 하방 압력보다는 이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구간이면 매수하기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로 보이고요. 현대모비스의 실적도 보시면 작년에 매출액이 36조였나요? 36조인데 올해 예상 매출액이 42조입니다. 근 5년 사이에 매출액이 40조를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올해가 그냥 그 피크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면 작년 1조 8천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그러면 2016년도 이때가 피크였죠. 2조 9천억.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몇 년 만이죠? 5년 만에 2조 5천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모비스도 부채율이 45% 양호하고, 유보율은 여전히 높죠. 현대모비스 유보율이 높다. 6,785%. ROE는 한 7 정도.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지금 실적을 보시면 현재 올해 시장 순위 기준으로는 퍼가 지금 10배 정도다. 아주 퍼가 낮은 편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대위아. 현대위아는 보시면 올해 1월 22일 날 이때 고점을 찍죠. 108,500원.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 어디까지 하냐?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까지 빠집니다. 많이 빠졌죠. 빠지고 나서 지금 5월 초에 1차 반등 이후에 놀림목 났다가 이제 치고 나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현대위아의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이 기관들이죠. 기관들은 바닥에서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 많이 했고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죠. 실적도 보시면 지금 올해 예상 실적이 7조 6천억, 작년 대비해서 1조 늘어나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720억에서 1600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보시면 부채 비율은 한 120%, 작년 기준 유보율도 한 2200%, 그 다음에 ROE는 4 정도 되죠. 4, 내년에는 5, 내후년 6 정도. 그 다음에 지금 퍼는 올해 당수익률도 19배 정도 됩니다. 퍼가 막 완전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기관들이 최근에 강하게 매수를 하고 이렇게 막 상승할 때 사는 게 아니라 눌림목 구간 계속 21선 근처에 왔을 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한번 매수를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도가 최근에 그 ADAS 이게 자율주행 쪽 기술인데 요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로 가져간다는 소식에 지금 최근에 올라가다가 좀 급락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자회사가 100% 자회사고 지금 이 자회사의 실적이 거의 만도로 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조금 악재가 있어서 좀 급락을 했지만 만도의 성장성이나 실적도 좋습니다. 보시면 만도 작년에 매출이 5조 5천억이었는데 올해는 6조 3천억입니다. 그러면 최근 5년 사이에 6조를 넘어간 케이스가 올해가 처음이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2016년도에 3천억이었는데 올해 그걸 넘어서는 3,187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 부채 비율은 179%, 유보율이 여전히 높고 자, 만도의 ROE는 좋습니다. 11.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동차 업종에서 10이 넘어가면 좋다 그랬죠. 그리고 내년은 13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도 보시면 현재 올해 주당 순이익 14배 정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죠. 그래서 만도가 최근에 물적 분할이라는 장기 악재가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악재 후에 다시 저는 안정을 찾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L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최근에 보시면 5월달부터 강하게 반등하면서 신고가를 냈어요. 보면 현대차라든가 기아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많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2월달에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는데 SL은 넘어서고 올라갔습니다. 그만 왜 이렇게 올라갔냐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샀어요. 실적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실적 SL의 실적을 보시면 자 올해 예상 실적이 작년에 2조 5천억에서 올해 3조 매출, 영업이익이 932억에서 한 1160억.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죠. 최근 5년 사이에 2천억을 넘게 찍은 해가 없었는데 올해 아마 그걸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63%, 유보율은 5.8%는 워낙 좋고 ROE가 11.99.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퍼도 보시면 올해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퍼가 9배입니다. 아직도 낮아요.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주가가 낮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32,500원 정도 오면은 21선 근처에 오면은 한번 매수를 검토해 봐도 좀 괜찮은 종목 같이 보입니다. SL. 그리고 다음은 한국단자. 한국단자도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2월달 고점 찍고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하죠. 아니 4개월 정도 조정을 합니다. 가격 및 기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튀어오르면서 신고가를 냈죠. 신고가 낸 이후에 좀 눌림목 구간. 이렇게 튀어오를 때 보시면 외국인이 샀고 기관도 샀다가 좀 팔고 있지만 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단자도 지금 여기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단자도 실적을 보시면 올해 예상 실적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작년에 한 매출이 8천억, 영업이익이 790억인데 올해 내년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맞고 지금 추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9만원 전후 9만원 정도까지 오면은 한번 매수하기 좀 괜찮은 위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넥센타이어. 타이어 업체죠. 타이어. 넥센타이어도 보시면 최근에 4월 26일 날 고점 찍고 고점 대비해서 거의 13% 조정하고 다시 반등한 다음에 좀 눌림목 나오고 있죠. 넥센타이어도 수급을 보시면 이 기관들은 사고 있죠.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 기관들은 사고 있다. 보시면 되고 넥센타이어도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자, 작년에 매출액이 1조 6천억 대였는데 올해 2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394억. 코로나 때문에 최악이었죠.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100억이 넘습니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죠. 부채 비율도 126. 유보율은 2,758%로 엄청 높고, 또 ROE도 한 4 정도 하고 있고, 올해 예상, 펄은 한 12배. 그래서 지금 넥센타이어도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고, 이 정도 지금 구간, 이 정도 구간이라 하면은 조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S&T 모티브입니다. S&T 모티브. 이 종목도 비슷합니다. 올해 1월 달에 고점 찍죠.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을 합니다. 한 마이너스 30%까지 가격 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 S&T 모티브의 실적도 보시면 작년에 매출이 9,400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1조 넘을 거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지금 894억에서 한 1,0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43% 낮고 ROE는 970%, 양호하죠. 높지 않지만 양호하고 그 다음에 유보율이죠. 그 다음에 ROE도 11, ROE가 높죠. 10이 넘어가면 높죠. 그래서 S&T 모티브도 이제는 좀 반등하면서 뭔가 세를 조금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21선 부근까지 오면 한번 매수를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은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은 보시면 5월 중순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5월 중순부터 강하게 반등하다가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급락을 했죠. 그때 기관이 많이 팔았네요. 급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얘가 1월 22일 날 고점을 찍고 얘도 가격 조정을 한 거의 40% 가까이 많이 했습니다. 기간 조정도 많이 했죠. 거의 5개월 가까이 하다가 반등하다가 좀 눌림목 구간을 나온 거라서 저는 여기 한 7,000원 전후 7,000원 정도 되면은 저는 매수하기 괜찮은 위치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우하이텍도 실적을 보시면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자동차 업종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금요일날이 좀 급락이 나왔지만 저는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면 7,000원 전후에서 매수해서 시작하면 좀 괜찮은 종목이라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화신이 지금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제일 강하네요. 화신은 5월 초중순부터 상승을 하더니 5,000원대부터 해서 지금 8,7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서 신고가를 내가고 있죠. 엄청나게 추세가 강하죠. 화신의 실적도 보시면 작년에 매출액이 1조에서 올해 한 1조 3천억. 영업이익이 작년에 적자였다가 올해는 520억으로 턴어라운드입니다. 엄청나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죠. 부채비율도 한 198%, 유보율은 한 1300%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ROE가 더 좋네요. 15.
15로 ROE도 좋고, 그 다음에 포도 지금 6.8배, 올해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6.8배면 엄청 저평가되어 있죠. 지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상승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많이 상승한 이후에 좀 눌림 구간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보면 21선 있잖아요. 21선 근처까지 오면은 그때 한번 매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가 생각하는 그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차트랑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설명한 내용을 듣고 그냥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때 한 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분석을 해가지고 매수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업황과 부품주 중에서 관심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